예, 시황의 해설자들 시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시장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정말 지친다, 팔고 싶다, 참다, 팔면 또 오늘 오릅니다. 시장에게 참 멘탈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더 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과 또 전략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는요, 시장을 끌어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준일까? 혹은 연준은 이제 우리가 긴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시장에 수급을 빨아가는 LG 에너지 솔루션일까? 긴축일까? 수급일까? 둘 다일 텐데요. 돌파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문제는 사실 3월 정도가 지금 1차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시점인데 그때까지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이제 문제네요. 긴축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 연준의 그 금리 정책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일단 반영된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연초에 이제 한 번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익숙했던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조기 긴축에 대한 충격이 시장에 영향을 줬던 부분이고요. 실제 연준의 금리 정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 시장 자체적인 자생적인 악재에 현재 시장이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한 1년 동안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어떤 시간들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특정한 종목들, 특정한 섹터에서는 굉장히 큰 시세가 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흐름들이 이어져 왔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많이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같은 이런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의 시세가 불안정하게 전개됐고, 물론 삼성전자는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있는 절대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시장을 둘러싼 이런저런 주변의 불안정한 요소들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주가가 조금 더 밀려준 어떤 현상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줌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갖게 되는 그 심리적 두려움과, 그리고 그 두려움이 좀 더 증폭되면서 지금까지 손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았던 이유는 기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식을 들고 있었던 이유라면, 지금은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시장의 불안정한 어떤 흐름들이 주식을 들고 있어서 발생했던 손실보다 앞으로 들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들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최근 우리 시장을 지배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시장 내에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극한 심경의 변화, 이게 시장을 계속 억누르고 있는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연준의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심리적인 네네. 문제가 더 고민인데, LG엔솔 수급 넘어가기 전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요인 몇 가지 가운데가 이제 오스타임 임플란트 사태 때문에 펀드들이 또 환매가 나오고 좀 부담이 됐고요. 셀트리온 또 회계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바이오주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누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작년 5월달에 이미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어떤 그 재무적인 어떤 연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미 강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을 고발했다는 얘기도 뉴스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고 있고, 그리고 정선이 특히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장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기관, 정부 정책 관계기관들 간에 아직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노출된 어떤 부분이 시간이 좀 더 장기화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더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셀트리온 삼형제의 시가총액이 한때 잘 나갈 때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100조 가까이 올라갔던 어떤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이 정도의 규모에 있는 회사가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사례를 견줘본다면 미국의 앨런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면 시장에 엄청난 메가톤급 악재임에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게 이제 확정되거나 결정돼서 어떤 수순으로 진행된다면 그때 또다시 시장이 충격을 받겠습니다만은, 근데 의외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셀트리온의 굉장히 볼륨이 큰 회사의 대규모 메가톤급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받는 충격의 여파는 그다지 크지 않더라. 특히 어제도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전개됐고, 지난주 금요일,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락폭이 크게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은 있었지만 그 강도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주들의 어떤 급등한 현상들 이후에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2020년 9월 이후부터 바이오주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거치고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이오에서 이탈했고 또 이탈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이탈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예 포기를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탈하신 분들은 두 번 다시 바이오에 접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정남이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장에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이오 종목들이고 이들 종목들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들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생각보다 근자에 들어서 분식 회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았다, 크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나마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 이제 바이오주들이 어떤 움직임들, 특히 지금 현재 가격대가 싸냐 비싸냐라고 논할 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를 통한 반등을 이용한 어떤 매매 기회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시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불리한 회사들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회사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많은 회사들은 관계가 없고요. 쓰는 것보다 버는 게 작은 회사들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월등히 많은 회사들이죠. 또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월등히 많은 회사들인데 지금까지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투자자들의 참여로 인한 높은 주가, 그 높은 주가를 이용한 주식시장에서 자본 조달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었는데 주가가 빠져주고 실제 쓰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작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벌지는 못하더라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돈들이 줄어들게 되면 금리 인상 시기에 직격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실제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종목들을 들고 계신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이 크시겠으나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 얘기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면 이제 긴축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금리 인상 문제랑 다음에 꼬여 있는 게 이제 수급입니다. 연말부터 들어왔던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바뀌어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제 블랙홀이 자금을 받아들이고요. 오늘 내일 청약이 되는데 네네. 이후에 이제 수급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차피 이제 오늘 내일로서 그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자금 이동은 마무리되는 날이고 그로 인해서 오늘 내일 시장에서 전체적인 거래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제까지 시장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여주고 오늘 좀 돌려주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상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메모드급의 그 기업이 상장되게 되면 아무래도 관련 섹터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자금의 이동에 의해서 평소에도 거래가 좀 부진한 기업들 같은 경우 거래가 전멸을 해버릴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 특히 개인들만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높은 변동성을 신규 상장되는 종목에 높은 변동성을 찾아서 이동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단기적인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시세 부진 현상들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됨으로써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쟁 기업, 상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동일한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오히려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계기로 그동안 굉장히 억눌려 있던 부분들이 풀려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고 좋은 주가를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도 주가가 좋아질 것이고 만약에 LG 에너지 상장되고 나서 시세가 의외로 부진하는 현상을 보인다 할지라도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별 타격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게 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시장 내 수급의 쏠림 현상은 발생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시장 내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장이 되면 이제 그동안 어떤 우려됐던 부분들보다
시장에 탄력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중심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가 과거에 상장할 때 빅히트였죠. 기존의 엔터사들이 시총이 뭐 한 1조 정도 됐는데 하이브가 뭐 7조 들어와서 지금 10조 넘어가니까 같이 재평가를 받는 것처럼 네네. 2차 전지들도 기존의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가 재평가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네네. 자, 여러 시장의 이제 변수들을 봤는데 1월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힘겹게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고생제 사실 근데 악재가 지금 다음 주에 또 이제 FOMC 있고 LG엔솔의 27일 상장이 있고 그러면 또 설이에요. 그러니까 참 네네. 1월에 참 뭘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시기적 전략하고요. 어떤 쪽에 좀 집중하면 되는지 관심 섹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올해 2022년 1월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 2021년 1월과 완전히 상반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전혀 다른 형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주변을 둘러싼 여건들을 놓고 본다면 작년 2021년 1월 달보다 사실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금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전자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여줌에 따라서 삼성전자로부터 이탈되는 개인들의 자금들도 계속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노선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들도 실적 호전되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최근에 민옥 첨단 소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 하나둘씩 이제 고개를 드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수준의 시간이 지나면서 고개를 들게 되는 종목들의 수가 조금씩 확산되는 그런 시기까지는 현재 시장 상황은 굉장히 조금 정신없이 전개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볼 때 저는 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1월, 2월 달 정도에는 시장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대를 가질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가질 이유도 사실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걔네들은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 우리 시장이고 영원히 그랬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기간에 마무리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 유통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 좌지우지하고 방향성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고개를 툭툭툭 들고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이달 지나면서 2월 달부터 조금씩 나타나게 될 것이고 3월 달 되면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1월 달, 2월 달에 뭔가 큰 어떤 시세를 누리겠다, 수익을 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1월 달, 2월 달 동안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나의 계좌의 주인이잖아요. 계좌의 주인으로서 계좌를 보다 3월 이후부터 펼쳐지게 되는 실질적인 실적 장세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선호하게 되는 그런 대상들이 어떤 쪽에 해당될 것인가를 사전에 좀 공부를 하시고 시장에서 체크를 하시고 그런 종목들을 내 계좌에 조금씩 계속해서 편입해 나가는 그런 준비 기간을 가지는 게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작년처럼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올해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하면 올여름은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집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길게 보면 되는데 당장 하루하루 주가를 보니까 눌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그 전략을 중심 삼아서 어떤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가면 될까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시장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과연 어느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가. 최근에 조선주들도 그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건설주들도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최근에 현대산업개발에 문제가 발생했듯이 궁극적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쪽은 반도체 쪽이거든요. 반도체, OLED 그리고 PCB 쪽. 이쪽은 현재 명확하게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좋아진 실적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업종은 2차전지 쪽이고요. 2차전지도 그동안 제가 작년부터 계속 소재와 장비를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재와 장비가 최근에 이제 구분돼서 움직여주는데 2차전지 내에서도 소재 장비 쪽에서 교차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명확하게 실적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쪽은 장비 쪽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소재는 그 이후고.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장비 쪽과 더불어서 전기차와 연결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회사들
만도 뭐 최근에 제네시스에서 탈락했다고 하지만 만도, 캠트로닉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과 삼성전자 부터 시작한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들, OLED 그리고 PCB 쪽으로 연결되는 IT 부품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핸드셋 쪽에서도 움직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억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이게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드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발생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얘네들도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핫하게 움직였던 기타 컨텐츠 쪽, 게임이나 미디어 쪽도 기타 하드웨어, IT 하드웨어가 움직여주게 되면 얘들도 연결고리로 연결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순차적으로 시차가 조금 있을 뿐이지 연결되는 사항들이고 얘네들 대체적으로 실적들이 좋아지는 쪽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올 한 해 시장을 굉장히 재미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홍성학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이제 연초에 시장들이 워낙 대외 변수와 수급으로 흔들리기 때문에요. 중심을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몇 주 들었는데 시간이 된다면 이제 2월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왔을 때 어떤 쪽이 가냐 말씀하신 주요 섹터들, 하드웨어나 자율주행 이런 부분 좀 섹터의 내용들과 종목줄로 또 다음 시간에는 좀 메워가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홍성학의 장중일기로 MTN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홍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